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과연 고점일까? 지금 1,400원 후반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 시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서 더 갈 것이다. 그리고 아니다. 여기가 고점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환율이 진짜 꺾이기 직전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고점에서 먼저 나타나는 시장 신호, 그리고 한국은행과 외환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건 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환율 수준은 작년 계엄령 사태가 있었을 때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보이듯이 외환 당국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급락시켰고요. 최근에는 급락시켜도 다시 또 국제 정세로 인해서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정고점이 강력한 지지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1,400원대를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진다면 이제 환율이 1,500원은 돌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바로 1,200원, 1,300원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렛츠고! 먼저 환율 고점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차트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차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시장이 정상적일 때 환율 고점에서 항상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달러 강세와 그리고 미 국채금리 상승의 괴리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에서는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달러 지수는 동조가 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 미국 국채금리 장기물과 달러 인덱스는 항상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만약 앞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달러 지수가 버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면 디커플링이 시작된 것이고, 이 디커플링이 길어질수록 환율은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한 건 타코 트럼프 때문이죠.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바람 잘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는 환율 차트를 봤을 때 환율 고점이 변동성이 폭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고점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점 직전에는 변동폭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왜냐하면 고점 근처에 왔을 때 이미 살 사람은 다 샀고 팔 사람은 아직 버티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 매수 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관성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환율 고점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 고점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외환 당국 발언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환율 고점 구간에서 당국 발언의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고환율일 때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고 얘기하고 변동성 확대에 유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점 근처가 오면 쏠림 현상이 심하고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과 실제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미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 당국은 이런 레벨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서학 개미의 과도한 투기적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실물에서는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내고 물량이 뭐냐면 수출업체가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파는 달러의 물량인데요.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한국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달러로 대금을 받고요. 이 달러를 국내 인건비, 원가, 세금 지급을 위해서 원화로 환전해야 됩니다. 이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행위가 바로 내고 물량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고 물량은 실제 수출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도겠죠. 환율이 고점권에서 오래 머물수록 수출기업은 환차익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고 물량이 분할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량이 처음에는 환율을 못 꺾지만 달러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것처럼 상단을 지지하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환율이 더 안 뛰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은 진짜 두려워하는 게 환율 자체 숫자가 아닙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한국은행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런 신호 역시 고점 구간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환율 고점에서 항상 먼저 보이는 신호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의 디커플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변동성이 감소되고 외환 당국의 발언에서 쏠림, 투기적 거래라는 단어들이 계속 증가하고 구두 개입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는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추가 악재에도 환율이 변동성을 예전만큼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할 요소라는 거고요. 대한민국 환율 차트의 흐름은 아무도 100% 맞출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내외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수출 위주의 국가, 제조업 위주의 국가, 그리고 부동산에 모든 자금이 쏠려 있고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지출, 즉 정부에서 복지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환율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지금 환율이 이렇게 과거 겸령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만큼 증가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는 걸 시사하겠죠. 당장 코스피 5천 시대 시장 지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